지금 이제 그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건들, 그 요건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데 신규 임차인 소개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신규 임차인 소개 없이도 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법 규정상으로 보면은 원칙적으로 신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소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임대인이 너 신규 임차인 소개해봐야 나 안 받아들일 거야. 난 좀 재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내가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하는 의사를 임대인이 사전에 분명히 하는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소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이 이제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판단이 났는데, 그럴 필요 없다. 신규 임차인 소개가 필요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이 났죠. 합리적이죠. 임대인이 정당한 이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그러한 경우까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서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이 같은 거절 행위는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4호에서 정한 거절 행위에 해당된다. 부당하게 거절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2019년 7월 4일 판결인데요. 이 앞부분은 법 규정이고요. 기본 취지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이 이 사건 기록인데, 이 사건 내용인데요. 이 사건이 지금 손해배상 사건이죠. 세입자가 임대인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인데, 이 세입자인 원고는 JNC 이런 회사로부터 상가를 임차하고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다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임대인이 2012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피고가 되는데, 피고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오다가 임대차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자 피고가 이제 원고를 상대로 건물 비워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하고, 법원은 임대차 기간이 이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서 2016년 11월 30일까지 이렇게 연장이 됐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2016년 7월 달에 났는데요. 2016년 11월 30일이 되면 인도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보통 이 판결은 이런 그 권리관계 언제 나가야 되는 명도 시점, 계약을 해야 되는 의무일 이후에 이제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임대차 계약 만기가 16년 11월 30일이었다면 그 이후에 판결을 하고 그 전에 판결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기각 판결을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그 변론 종결 당시에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장래 이행 의무라고 그래서 임차인이 그때가 되더라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나중에 이 판결 선고 이후에 언제에 명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판결이 이제 예외적으로 그런 판결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 간의 사정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분쟁이 계속 될 것 같으니까, 다툼이 있을 것 같으니까 2016년 11월 30일 날 명도하라라는 그런 판결을 썼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판결을 받아두고 2016년 10월 초 이제 만기 다 돼가죠. 만기 다 돼가는 10월 초에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상가를 더 이상 임대하지 않고 아들한테 커피 전문점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원고 세입자는 그 피고한테 원고가 주선하는 그런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 원고가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피고 아들이 직접 그 커피 전문점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그 뜻을 확실하게 좀 밝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0월 20일까지 그런 답변을 안 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겠다, 직접 주선하겠다 이런 취지로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인도받은 다음에 직접 내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답을 해버렸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소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뒤에 이제 원고는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권리금 6천만 원을 지급받고 신규 임차인을 소개받기로 이렇게 협의를 진행했는데, 피고가 이같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자 신규 임차인 물색을 중단하고 10월 27일 피고에게 그 상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나는 그 무익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신규 임차인 주선을 안 하고 바로 11월 30일 만기일에 명도하겠다, 인도하겠다 이런 통보서를 이제 보냈어요. 나름 이렇게 그 어떤 체계적으로 서로 의사가 표시된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정해진 날짜에 인도하고 그 다음에 피고는 그 뒤에 직접 커피 전문점을 개설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아까 대법원은 굳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기 위해서 신규 임차인 소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안이라는 겁니다. 지금 뭐 보시다시피 임대인 피고의 의사가 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안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게 원심은 이제 이게 달리 판단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을 당했던 거죠. 원심은 법 규정 그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거나 주선할 신규 임차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그 피고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못됐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게 이제 대법원의 어떤 취지는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은 이런 것까지 굳이 경우에까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신규 임차인을 소개를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돼서 부당하다 이런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게 실무상으로 보면은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를 안 받겠다라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하면은 일단 세입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세입자 구하기 힘듭니다. 이게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뿐 아니라 사실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 신규 세입자는 건물주의 의사를 분명히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지금 현재 세입자 의사만 확인하고 그 사람을 믿고 그대로 이제 뭐 계약을 하고 돈을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물주가 의사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그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건물주가 지금 뭐 어느 정도 월세를 주려고 하느냐,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세를 놓으려고 하느냐, 월세는 어느 정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권리금 계약 교섭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만약에 건물주가 세 안 올라 그런다,
신규 임차인 안 받으려 그런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죠?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신규 임차인 주선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이 대법원 판례는 상당히 그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타당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